을스타TV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이렇게 달달하고 기분 좋은 날 참 어울릴만한 일화, 미담을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전직 승무원 출신이잖아요. 승무원 시절 겪었던 최악의 선배 지난 일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100개 정도 먹은 것 같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는데 가슴이 아팠다라는 등의 이야기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구마에 어울릴 만한 시원한 사이다가 될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선배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세요. 승무원을 하면서 겪었던 최고의 선배를 꼽자고 하니까 사실 최악의 선배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최악의 선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최고의 선배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저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던 언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힘들 때 나와, 동네로 나와 해서 술 한잔 기울였던 그런 친구 같은 언니들도 있었고, 되게 멋지고 카리스마 있게 저를 잡아주고 일적으로 도와줬던 분들도 계시고 너무 많은데, 그래서 좋은 상사에 대한 기준을 한번 보려고 인터넷에 좀 서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상사라는 게 반드시 좋은 리더일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좋은 상사와 좋은 리더의 교집합이 되는 사람은 일적으로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바로 이 선배가 떠올랐습니다. 이 선배는 저보다 한 4년 5년 정도 앞서갔던 선배인데, 형승무원에서 사무장으로 될 때, 그러니까 한 4년에서 6년 정도 일하게 되면 그 진급연한이 첫 번째로 다가오는 시기이고요. 일반 회사라고 치면 대리 정도의 직급을 다는 사무장 중에 제일 주니어 사무장인 그런 사무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나이 차이도 크지 않고 조금 언니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예쁘고 착하고 유능한 그런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 굉장히 우선 롤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비행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한 달에, 때로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은 칭송장을 항상 받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칭송장을 받는지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하고 한 명 한 명 애기들이 탑승하면 애기 이름 다 기억해가지고 전 캐빈의 애기들 이름 불러주고, 그런 식으로 승객들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케어가 정말 끝판왕인 그런 선배언니였어요. 그래서 비행 스킬이나 저런 노하우들은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 저런 친절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고 저런 건 몸에 뱄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러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고마웠던 일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가 있으면 그걸 꼭 물어보지 않고서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냥 A는 A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왜 A가 A일까 라는 의문을 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갤리 안에서도 이것저것 설비 같은 거 물어보면서 그 언니를 되게 많이 귀찮게 했거든요. 왜냐면 언니가 잘 알고 대답도 잘해주니까요. 근데 신입이거나 아직 잘 모를 때에는 질문도 굉장히 레벨이 구려요. 이 구리다라는 뜻은 이 정도는 너무 이제 숙련된 승무원한테는 기본 사실인데, 그 기본 사실을 물어보거나 그 기본 사실을 심지어 틀리게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나쁠 법도 하고 중간에 좀 짜증이 나거나 귀찮아서 중간에 말을 딱 자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도 끝까지 귀 기울여주면서 그래, 하늘아 뭐가 궁금해? 네가 말하는 그 설비는 아마 다른 기종에 있는 거라고 네가 착각을 했을 거야. 착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늘 기종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설비가 여기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후배로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많이 물어보는 걸 보면서 언니는 조금 본인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 너도 꽤 비행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관심이 많구나 하면서 본인이 비행을 막 신입일 때부터 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 기종의 설비는 어떤 거고, 이 비행기에는 어떠한 프로시저로 서비스가 나가고, 내가 어떠한 듀티일 때는 어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담당 업무에 대한 매뉴얼까지 본인이 일하면서 느꼈던 거를 꼼꼼히 기록해둔 그런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속칭 비행 일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비행 일기를 본인이 줄 수는 없고 동네 문구점에서 그걸 다 제본을 해가지고 한 권을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술 사준 언니도 너무 고맙고 밥 사준 언니도 너무 고마운데 비행 시절에 어리버리타고 있는 신입인 저에게 그런 비행 일기를 선물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데 거기서 저는 언니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행 일기가 1년 동안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예를 들어 오늘은 중국에 간다. 이건 1시간도 안 되는 비행인데 어떻게 가야 될지? 노선도를 펼치면 언니가 마치 제가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비행기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막내가 해야 하는 일, 두 번째 막내가 해야 하는 일, 세 번째 막내가 해야 하는 일까지 꼼꼼하게 임무대로 임무 분장을 적어 놓아서 너무 편안했고요. 그리고 간단한 기내 문장이라던가 그리고 간단하게 나오는 식사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인 손님들은 보온병을 많이 가지고 오시니까 뜨거운 물 드릴 때 유의해야 할 것 거기에 맞는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 연탕친 샤오싱 이런 식으로 뭐 성조는 틀릴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저한테 다 한국말로 적혀 있는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비행에 자신감이 생겼고 마치 언니랑 같이 비행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비행 때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꽤 언니 덕분에 일 잘한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언니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에세이를 주로 많이 읽으시는데 에세이나 시에서 좋은 구절이 있으면 제 상황이랑 맞는 거를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 하나 받았을 때 그냥 그 글귀가 좋아서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글귀를 보면서 나를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우리 승무원 중에 한 명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더 많이 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 마음을 심쿵하게 했었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비행을 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웃어지지도 않고 자꾸만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위태위태해가지고 많은 팀원들이 저를 도와주었던 비행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까지 가는 장거리였기 때문에 뭐 10몇 시간 동안 걸어서 미국을 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고기도 먹고 회식하러 식당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님께서 먼저 센스 있게 들어가서 좀 약을 먹고 누워있어 보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 그러고선 침대에 누워있는데 약을 먹고 딱 잠을 드니까 10몇 시간을 거의 땀을 흘리면서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카톡이 하나가 와 있어요. 한 4시간, 5시간 전쯤에 카톡이 온 것 같은데 언니로부터 카톡이 왔더라고요. 하늘아 오늘 우리 고기 먹었는데 네 생각이 나가지고 밥은 어떻게 먹고 있어? 미국에 시켜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한식 좀 포장해 왔으니까 너 자고 있을까봐 지금 그냥 카톡으로 남겨놔. 이따 일어나서 문고리 한번 볼래? 그거 맛있게 먹고 약 먹고 또 한숨 자. 비행해서 보자. 이렇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연애 편지보다도 더 설레이고 달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괜히 굳이 제 거를 사온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고리에 포장되어 있는 볶음밥 그리고 찜고기, 계란찜, 국까지 아주 꼼꼼히 야무지게도 포장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진짜 멋있었던 게 그렇게 비행을 하면서도 항공대학원을 다녔어요. 나중에는 항공과의 교수님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었거든요. 비행해서 딱 도착하자마자 대학원 가려고 바로 사무장 자켓 캐리어에다 막 넣고 위에 옷만 바꿔가지고 살짝 머리 풀르고 이렇게 학교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한테 참 귀감을 많이 주었던 언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런데 진심까지 다 아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근데 이 언니를 보면서 정말 인간성부터 지성, 미모까지 겸비한 그런 최고의 승무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승무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번에 혹시라도 그 선배와의 일화를 통해서 모든 승무원들은 그렇게 조금 무례하구나, 모든 승무원들은 조금 군기를 잡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정말 일부의 이야기이고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사회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좋은 언니가 될 만한 좋은 승무원 선배들도 많이 있어서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 해결되셨겠죠? 네. 오늘도 늘스타TV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올게요.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면 소통하겠습니다. 안녕!